오픈 베타 기간에는 회원 가입 후 처음 로그인하시면 명세서 작성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이 화면에서는 테마 색상, 명세서 작성 화면의 구조, 자동 완성 양식, 자동 완성 색깔, 선행사 오류 색깔, 워드 다운로드 설정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케이스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케이스 생성 창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입니다. 두 가지 옵션 중 첫 번째 옵션인 내 PC는 명세서 내용을 네트워크를 통해 그 어떤 곳으로도 보내지 않고 오직 사용자의 PC에만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아이팩토리 서버로도 명세서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대신에 이 경우 다른 PC에서는 해당 명세서를 작업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전 세계 최고의 보안 시설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명세서의 데이터는 암호화된 후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통해 아마존 클라우드로 전달되고 다시 재차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아이팩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명세서 데이터의 보안은 철저하게 유지되니 안심하십시오.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후 저장을 누르면 새로운 케이스가 생성됩니다. 명세서 작성하면은 구성 요소 리스트, 기본 정보, 청구 범위, 상세한 설명, 도면 등 총 5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으로 표시되는 영역은 환경 설정에서 사용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영역은 헤더에 있는 온오프 옵션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 사용하시기 편한 화면으로 맞춰놓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는 도면 영역을 끄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케이스를 생성하면 케이스의 타이틀이 발명의 명칭으로 입력되어 있고 구성 요소 리스트에 케이스의 타이틀이 추가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설정한 개수만큼의 청구항이 미리 작성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 영역에는 관용 표현들이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발명의 명칭은 이 영역의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고 한글과 영문 명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디스플레이 장치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발명의 명칭이 수정되고 구성 요소 리스트도 업데이트됩니다. 이때 기술 분야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부분에는 사용자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 표현을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술 분야의 내용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 화면을 열면 발명의 명칭을 포함한 관용적인 표현이 입력된 상태로 표시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도 마찬가지로 동작합니다. 이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은 관용어구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발명의 효과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부분을 장점이 있다로 변경한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기본 내용이 입력되게 됩니다. 아이팩토리 시스템의 핵심은 구성 요소를 미리 등록하고 이를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성 요소를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명세서 작성 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의 등록은 엑셀 파일 업로드로도 가능하니 활용해보세요. 자동 완성은 엔터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함으로써 동작합니다. 자동 완성 목록을 없앨 때에는 ESC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구성 요소의 명칭이나 참조 번호 모두를 이용하여 자동 완성이 가능하나 저희가 써본 결과 참조 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했었습니다. 이 경우 긴 구성 요소라도 몇 개의 입력만으로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특허 명세서에 있어서 실질적인 타이핑량이 약 3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발명의 명칭에 대한 참조 번호는 000으로 고정되어 있고 입력 시 참조 번호가 함께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이팩토리 시스템은 이와 같은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여 구성 요소나 참조 번호의 오타, 불일치 등의 문제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완성된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 리스트를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성 요소의 명칭을 수정하면 명세서 작성 화면의 전체 영역에서 모두 변경됩니다. 이때 자동 완성된 구성 요소에 붙어 있는 주사도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자동 완성 기능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합물 명칭처럼 아주 긴 구성 요소의 명칭을 입력할 수도 있고, 위 첨자나 아래 첨자가 포함된 구성 요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번호가 필요 없는 구성 요소도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참조 번호를 활용하여 입력을 한 후 참조 번호를 지움으로써 깔끔하게 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자동 완성된 구성 요소는 한 덩어리로서 관리되기 때문에 백스페이스 키나 딜리트 키를 한 번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명세서의 편집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팩토리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관리할 수 있는 관용어구 설정 화면을 제공합니다. 기본 관용어구 설정 영역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기술 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청구항 1개 인용, 2개 인용, 3개 이상을 인용할 때 종속항에서 사용될 인용 문구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입력창 아래쪽에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완성을 위한 관용어구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에 같은 단어를 자동 완성용 관용어구로 설정하여 구성 요소 자동 완성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 완성된 관용어구들은 한 덩어리로 관리되지 않고 일반 텍스트처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문단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작, 이라는 문단과 끝, 이라는 문단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문단은 새로운 케이스를 생성했을 때 상세한 설명의 시작과 끝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 표현이나 관용적인 설명을 이 부분에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단은 상세한 설명의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한 후 팝업된 화면에서 입력을 원하는 문단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팩토리 시스템은 기재불비 없는 청구항 작성을 위해 청구항 마법사를 제공합니다. 청구 범위 영역에 있는 마법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청구항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청구항을 작성할 때에는 우선 각각의 청구항이 독립항인지 종속항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시적으로 청구항 2를 작성한 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독립항의 청구물을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독립항에 종속된 모든 종속항의 청구물이 변경되므로 청구항 말미가 불일치한다는 기재불비 오해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팩토리 시스템은 선행사 오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바로 알려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구성 요소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바 없으므로 상기와 함께 사용되면 불명확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선행사 오류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 자동 완성된 구성 요소에 대한 선행사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이팩토리 시스템은 청구항 인용 문구도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이와 같이 인용 청구항을 선택하면 관용어구 설정 화면에서 설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청구항 인용 문구가 생성되어 이 영역에 입력됩니다. 나아가 청구항 기재 요건을 위반하는 인용 청구항의 선택은 아예 불가능하게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3항이 2항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 4항의 인용항으로 3항과 다른 항을 선택하게 되면 기재 요건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보여주고 3항의 선택을 차단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통해 청구항 인용 문구에 대한 기재 불비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 마법사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하는 추가 기능과 중간에 청구항을 끼워 넣는 삽입 기능 및 청구항을 다른 항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이동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번거로운 부분은 인용 관계의 오류 체크와
나머지 청구항들의 번호와 인용항의 번호를 정리하는 것일 텐데요. 아이팩토리 시스템은 청구항의 추가, 삽입, 이동, 삭제 시 인용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크해주는 것은 물론 다른 청구항의 번호와 인용항의 번호도 자동으로 정리해줍니다. 청구 범위 화면에서는 참조 번호를 함께 포함시켜서 볼지, 구성 요소 명칭만 볼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작업 화면에 보이는 대로 다운로드 문서가 생성됩니다. 작성된 문서 또는 작성 중인 문서는 언제든지 암호화된 백업 파일이나 워드 문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백업 파일은 저장 위치를 내 PC로 선택했을 때 혹시 모를 브라우저 데이터 삭제에 의해 작성된 명세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템플릿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워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명세서의 내용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워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제 해결 수단과 요약, 부호의 설명 등은 사용자가 환경 설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자동 완성 하이라이트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뛰어난 가독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사용자는 백업 파일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템플릿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출원인이나 기술 분야에서 사용해야 하는 템플릿이 있는 경우 그 기본 내용을 입력한 후 백업 파일을 만들어 이를 템플릿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업 파일은 헤더의 우측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만들 때 과거 작성하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텍스트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고 과거에 작성했던 명세서의 내용을 입력하면 구성 요소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출해줍니다. 이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구성 요소 리스트로 옮기신 후 저장을 누르면 선택된 항목들이 자동 완성 구성 요소로서 추가되어 입력됩니다. 그 이후 명세서의 내용을 백업 파일로서 저장하면 간편하게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템플릿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도면 파일을 등록하여 도면을 보면서 명세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오픈 베타 버전에서는 PDF 파일만 등록 가능하나 정식 서비스에서는 일반 이미지 파일도 등록 가능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 외의 다양한 기능은 헤더의 도움말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케이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케이스는 아카이브에 저장되고 사이드 메뉴의 나의 케이스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카이브에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인터넷 옵션에서 브라우저 데이터 삭제를 하는 경우 명세서 데이터도 삭제되므로 적어도 케이스 완료 시에는 백업 파일로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관하던가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세서의 내용은 다른 사람은 확인할 수 없도록 다중 암호화되고 아이팩토리 클라우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니 데이터 보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료된 사건들은 아카이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조회를 원하시는 사건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리스트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편집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용 방법들은 사용 방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문제로 본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여러 꿀팁들이 많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저희 아이팩토리에 대한 소개와 명세서 작성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진행 중인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